Unveiling Multi-View Anomaly Detection, Intra-View Decoupling and Inter-View Fusion에 대해 발표할 성균관대학교 스마트 팩토리 융합학과 김소연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멀티뷰 이상 탐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기존 이상 탐지는 주로 단일 뷰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 방향에서 보이지 않는 결함은 놓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산업 환경에서는 제품을 여러 각도에서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서 한 장의 이미지로만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 뷰를 함께 사용하면 서로 다른 시점의 정보를 보완할 수 있고 그만큼 더 정확하고 안정적인 이상 탐지가 가능해집니다. 기존 방식에도 한계가 있는데 지금까지의 멀티뷰 이상 탐지에서는 보통 각 뷰마다 모델을 따로 학습시키고 마지막에 각 모델의 결과를 모아서 결론을 내리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하고 직관적인 방법이지만 실제로는 멀티뷰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멀티뷰 데이터의 핵심은 단순히 이미지가 여러 장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시점의 정보가 서로를 보완해주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결함은 정면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측면이나 다른 각도에서는 더 뚜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한 뷰에서는 이상처럼 보이는 부분이 다른 뷰를 함께 보면 정상 구조라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즉, 한 뷰만으로는 애매한 정보도 여러 뷰를 함께 보면 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방식은 이런 뷰 사이의 관계를 학습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각 뷰를 거의 독립적으로 처리한 다음 마지막 단계에서 결과만 합치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간 과정에서 서로의 정보를 참고하거나 보완하는 과정이 부족합니다. 결국 여러 뷰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멀티뷰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셈입니다. 이 논문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여러 뷰의 정보를 더 효과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새로운 멀티뷰 이상 탐지 프레임워크를 제안합니다. 이 논문의 핵심 관점은 여러 뷰를 단순한 중복 정보로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같은 부위라도 보는 각도나 조명, 그리고 표면의 깊이 정보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뷰에서는 잘 보이지 않던 이상이 다른 뷰에서는 더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 뷰는 똑같은 정보를 반복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보완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각 뷰를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보완적인 정보를 잘 모아서 더 풍부한 표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은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논문에서 제안한 전체 IDIF 프레임워크입니다. 핵심은 인트라뷰 디커플링과 인터뷰 퓨전이라는 두 단계로 멀티뷰 정보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전체 흐름을 보면 먼저 여러 시점에서 촬영한 이미지에서 각 뷰의 특징을 추출합니다. 그 다음 이 특징들을 바로 합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각 뷰 안에 섞여 있는 공통 정보와 뷰별 정보로 나누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부분이 인트라뷰 디커플링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물체의 전체적인 형태처럼 여러 뷰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정보는 따로 모으고 특정 각도에서만 잘 보이는 결함 단서는 뷰별 정보로 남겨두는 방식입니다. 이후에는
인터뷰 퓨전 단계에서 이렇게 분리된 뷰별 정보를 여러 뷰 사이에서 함께 통합합니다. 각 뷰가 가진 서로 다른 단서를 연결해서 한 뷰만으로는 놓칠 수 있는 정보를 보완하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 시점의 정보가 하나의 더 풍부한 표현으로 결합됩니다. 이 논문은 이 융합을 단순히 이어붙이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 Implicit Voxel Construction을 통해 3차원적인 중간 표현 공간에서 통합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 카메라가 본 정보를 한번 3차원적으로 정리한 뒤 다시 각 뷰에 맞게 활용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틸레이션 과정을 통해 스튜던트가 더 안정적인 정상 표현을 학습하도록 만듭니다. 이상이나 노이즈가 섞여 있어도 모델이 정상 기준을 바탕으로 더 견고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 프레임워크는 각 뷰 내부의 정보를 먼저 정리하고 이후 여러 뷰 사이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융합한 뒤 마지막으로 더 안정적인 표현을 학습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력은 한 장의 이미지가 아니라 여러 뷰 이미지 묶음을 입력으로 합니다. 학습은 정상 샘플만으로 진행되며 모델이 정상 제품의 구조와 패턴을 먼저 익히도록 합니다. 그리고 티처 스튜던트 기반 디노이징 구조를 사용해서 티처는 정상 특징의 기준을 제공하고 스튜던트는 손상된 입력에서도 그 정상 특징을 복원하도록 학습됩니다. 이때 수동 어노말리가 들어간 이미지를 활용해서 더 강건한 표현을 만들고 결과적으로 정상 패턴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합니다. 먼저 인트라뷰 디커플링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각 뷰 이미지를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특징으로 변환한 뒤 그 특징을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뷰 커먼 피처인데 여러 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물체의 기본 구조나 정상적인 공통 패턴처럼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되는 정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뷰 스페시픽 피처는 특정 뷰에서만 두드러지는 정보입니다. 즉, 어떤 각도에서만 보이는 표면 이상이나 국소적인 단서처럼 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정보입니다. 이렇게 공통 정보와 뷰별 정보를 나눠서 보면 여러 뷰에서 반복되는 구조와 특정 시점에서만 드러나는 차이를 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분이 이후 단계에서 뷰 사이 정보를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기반이 됩니다. 여기서는 컨시스텐시 버틀넥을 이용해서 여러 뷰에 공통된 핵심 정보만 남기도록 압축합니다. 즉, 물체의 기본 구조처럼 공통적으로 유지되는 정보는 따로 모으고 각 뷰의 원래 특징에서 이를 제외해서 뷰별 고유 정보를 넣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통된 핵심을 뽑고 남는 부분을 각 뷰에서만 보이는 차이로 보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인터뷰 퓨전 단계입니다. 앞 단계에서 각 뷰별 고유 정보를 분리해냈다면 여기서는 그 정보를 하나로 통합합니다. 이때 단순히 여러 뷰의 특징을 나란히 붙이는 것이 아니라 3차원 복셀 프로토타입을 매개로 해서 하나의 공간 안에 정리합니다. 즉, 같은 물체를 여러 각도에서 본 정보를 하나의 3차원 표현 안에
대응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각 뷰에서 얻은 정보가 따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입체적인 구조 안에서 서로 연결된 형태로 합쳐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여러 시점에서 얻은 단서들을 더 일관되고 풍부하게 통합할 수 있고 이후 이상 여부를 판단할 때도 더 안정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3차원 공간에서 통합한 정보는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각 뷰에 대응되는 2차원 형태로 변환되어 최종 출력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정면, 측면, 위쪽처럼 각 시점에 맞는 특징으로 다시 바꿔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3차원 정보를 다시 펼치는 것만이 아니라 앞서 분리해 두었던 공통 정보도 함께 반영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각 뷰의 출력 특징에는 여러 뷰를 융합해서 얻은 풍부한 정보와 원래 공통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기본 구조 정보가 모두 포함됩니다. 즉, 각 뷰별 결과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시점의 정보를 함께 반영한 더 완성도 높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종 학습 방식은 스튜던트의 출력이 티처가 정상 이미지에서 만든 출력과 비슷해지도록 맞추는 것입니다. 전체 흐름으로 보면 먼저 티처는 정상 이미지를 바탕으로 기준이 되는 특징을 만들고 스튜던트는 수도 어노멀리가 섞인 입력을 받습니다. 이후 스튜던트 내부에서는 여러 뷰의 정보를 공통 정보와 고유 정보로 나누고 고유 정보는 여러 뷰에서 함께 융합한 뒤 다시 각 뷰별 특징으로 변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원된 스튜던트의 출력이 정상 기준인 티처의 특징과 가까워지도록 학습합니다. 결국 목표는 여러 뷰 정보를 활용해서 더 잘 디노이징하고 그 결과 정상 패턴을 더 정확하게 복원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학습된 모델은 실제 테스트에서 정상과 다른 부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서 이상 탐지 성능도 함께 높아지게 됩니다. 다음은 View Wise Dropout입니다. 실제 환경에서는 항상 모든 카메라 뷰가 완벽하게 들어온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일부 뷰가 누락될 수도 있고 카메라 오류 때문에 특정 시점의 정보가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학습 단계부터 일부 뷰를 랜덤하게 제거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모델이 처음부터 한 뷰는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학습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빠진 뷰의 정보는 어텐션 과정에서 또 보지 않도록 마스킹해서 존재하지 않는 뷰에 괜히 의존하지 않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테스트 단계에서 실제로 몇몇 뷰가 빠지더라도 남아있는 뷰 정보만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 논문에서 진행한 실험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험은 리얼 IAD를 중심으로 진행했습니다. 리얼 IAD는 샘플당 5개 시점 이미지가 제공되는 대규모 멀티뷰 이상 탐지 데이터셋으로 이 논문의 핵심 벤치마크입니다. 추가로 MVTech 3D AD와
아이캔디스도 사용했는데 이들은 원래 3D 데이터셋이지만 여기서는 여러 시점의 2D 이미지 형태로 변환해서 활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제안한 방법이 다양한 데이터 환경에서도 잘 작동하는지 검증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성능 결과입니다. 리얼 IAD에서 제안한 방법은 SAUROC 97%를 기록했고 기존 세컨드 베스트 방법보다 2.1%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또 전체 30개 카테고리 중 22개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어서 평균 성능뿐 아니라 카테고리 전반에서도 강한 성능을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치 정확도를 보는 PAUROC도 98.9%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즉, 이 방법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구분할 뿐 아니라 이상 위치를 세밀하게 찾는 능력까지 함께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에블레이션 스터디 결과입니다. 먼저 DKD만 사용한 기본 설정에서는 성능이 94였고 여러 뷰를 하나의 모델에서 함께 처리하는 싱글 모델 멀티뷰와 3D 컨볼루션을 적용했을 때 95.8로 성능이 올라갔습니다. 뷰를 따로 보는 것보다 함께 처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IBC를 추가하면 성능이 96.1까지 다시 향상되는데 이는 단순 결합보다 3차원 공간 구조를 반영한 융합이 더 유리하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CV까지 함께 적용했을 때 가장 높은 97을 기록했습니다. 결국 이 결과는 공통정보와 뷰별 정보를 먼저 나누고 그 다음 공간적으로 융합하는 전체 구조가 성능 향상에 모두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슬라이드는 일부 카메라 뷰가 누락되는 상황을 다룹니다. 일반적인 멀티뷰 모델은 모든 뷰가 입력된 상황을 가정하기 때문에 일부 뷰가 빠지면 성능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단계부터 일부 뷰를 랜덤하게 제거해 모델이 누락 상황에 미리 적응하도록 합니다. 그 결과 테스트에서 미싱 뷰가 발생해도 보다 강건하게 동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싱 뷰 상황에서의 성능 결과입니다. 리얼 IAD 기준으로 한 개 뷰가 빠졌을 때 SAUROC는 95.9%, 두 개 뷰가 빠졌을 때 95.7%, 세 개 뷰가 빠졌을 때 95.1%, 네 개 뷰가 빠졌을 때도 94%를 유지했습니다. 뷰가 하나씩 줄어들어도 성능이 급격하게 무너지지 않고 비교적 완만하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뷰가 하나 줄어들 때마다 성능 저하는 약 0.57% 수준이어서 누락 상황에서도 꽤 안정적인 탐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봐도 리컨스트럭션 방식은 뷰가 줄어들수록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반면 뷰 와이스 드롭 아웃은 가장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입니다. 결국 이 방법은 일부 카메라 뷰가 실제로 빠지는 환경에서도 강건하게 동작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장점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미싱뷰 문제에 대한 대응 방법들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먼저 리트리브 방식은 학습 데이터에서 비슷한 샘플을 찾아 누락된 뷰를 대신 채우는 방법이고, 리컨스트럭션은 남아있는 뷰를 바탕으로 빠진 뷰를 복원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뷰 와이스 드롭아웃은 누락된 뷰를 따로 복원하려 하기보다 학습 단계에서부터 이런 누락 상황 자체를 반영해서 모델이 적응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비교 결과를 보면 평균 성능 저하가 리트리브는 2%, 리컨스트럭션은 5.77%인 반면 뷰와이스 드롭아웃은 0.57%로 가장 작았습니다. 즉, 누락된 뷰를 억지로 보완하는 방식보다 애초에 누락 상황에 강한 모델을 학습시키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모든 뷰가 다 들어오는 완전한 환경에서는 성능이 97%에서 96.4%로 소폭 감소하는 트레이드 오프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환경에서는 일부 뷰가 빠질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더 실용적이고 강건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이 연구는 멀티뷰 이상 탐지를 위해 공통정보와 뷰별 고유 정보를 나누고 이를 효과적으로 융합하는 IDIF 구조를 제안했습니다. 그 결과 이상 특징을 더 잘 복원하고 최종 탐지 성능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 미싱 뷰 상황까지 고려한 뷰 와이스 드롭아웃을 통해 실제 환경에서도 더 강건하게 동작할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3개의 멀티뷰 데이터셋에서 우수한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발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